예, 이번 시간에는 허준 선생님의 그 말년입니다. 말년이라 하면 이제 네이버에서 의로 계시다가 선조가 이제 운명을 달리하죠. 그 이후부터에 관한 이제 허준 선생님의 그 처세,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인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조가 거의 이제 가실 날이 됐는데, 그때 사실은 세자 책봉은 누가 받았느냐 하면 그 전에 그 광해군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그 해, 그래서 이제 그 책봉식도 못 올리고 급하게 그냥 교지만 받고 니는 세자해라 하고 이제 피난 가기 직전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도 인빈의, 그러니까 공빈 다음에 후공인 인빈의 아들, 예, 신성군이 있었는데 신성군이 유력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성군 외삼촌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이 세자로 책봉이 되면은 이제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전쟁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걸 알았죠. 아주 교활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광해군이 세자로 이제 책봉이 된 거죠. 책봉식은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렇게 그 이후에 한 4, 5년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허준대감께서 이제 의의로 의의는 그 전에 되셨죠. 예, 정일품에 이제 직위를 이제 승진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선조가 운명하기 직전에 교지를 사실은 내립니다. 선의,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넘기는 것, 선의교서라고 합니다. 선의교서를 이제 넘기는데 어느 파냐 하면은, 그러니까 대군파죠.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이제 한양으로 돌아와 이후에 그래 그 신하들이 자꾸 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전이 있어야 된다. 자꾸 이제 그 구슬리죠. 예, 뭐 선조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식 두 번째 이제 정식 결혼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의 난 자식이 아들이 이제 그 당시 3살이었습니다. 3살 때 이제 그쪽 편에 그쪽 라인 내 사람들이 정성필이하고 몇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니죠. 몇 짐승들이 있습니다. 왜 짐승이라는지는 그 드라마 보시면 압니다. 남을 음해하는 것 좋아하고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어쨌든 아주 야비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와 반면에 이제 이쪽에 이제 창녕의 우상을 지내셨던 그 성대감 쪽 라인은 이제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선조의,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통상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는 당파가 원체 심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드라마 속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광해군 쪽이고 사실은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선조가 만약에 순위 교수를 내리지 않고 운명을 했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은 대군한테 그 왕의 자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조도 그걸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해서 3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당파에 휘둘리게 되고, 그래서 선조가 선의교서를 내려놓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허준대감하고 그 세일하는 내인녀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만 들었죠. 그래서 세인은 입을 이제 다물었고 그 말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운명하고 나서
이 이제 그 대군 쪽의 파, 그러니까 그 원래 인빈이 있었는데 인빈의 아들이 신성군이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죽었는데 그 인빈이 줄을 선 곳이 이제 중전 쪽이죠. 그러니까 인빈의 외삼촌하고 정성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세 명의 채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선의 교수를 없었던 걸로 하자 해갖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준대감을 소위 이제 일명 꼬시는 거죠. 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준대감은 그럴 수 없다 이제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선의 교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 허준대감이 그 성대감한테 얘기를 하죠. 그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되어서 이제 그쪽 일당들은 이제 기양을 가고 사형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그 당시는 모반하고 같은 일입니다. 그 역적이죠. 왜냐하면 왕의 교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와중에 선조가 운명하고 나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허준대감을 뭐 극행에 처해라 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성대감이 그 광해군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의술이 아깝고 하니까 일단 목숨만은 살려주고 기양을 보내는 쪽으로 하자 해서 광해군이 그렇게 결정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그 참 솔직히 제보고 선택하라 하면 저는 모른 척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극행에 처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주의, 원리 원칙주의, 그게 이제 허준대감이 살아오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양을 가서 소위 적소라고 합니다. 적소 부근에 이제 지키는 병사들, 포졸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졸들도 있고, 처음에는 허준대감을 그 의술이 원체 대단하시고 의로 계시다는 걸 아니까 이게 이제 사또가 와서 이제 주위에 다음에 이제 궁에 들어가실 이제 아주 그 귀하신 몸이 있다고 치료 좀 해달라 하니까 허준대감이 거부를 하죠. 만약에 이제 승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부르시면 받고 궁에 들어가시면 의하고 의원들이 다 있으니까 다 알아서 보살펴 줄 것입니다 하고 나오니까 이 사또는 이분의 등을 좀 타고 뭔가 해보려고 이제 허준대감을 모시는데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 아주 강하게 이제 감시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감시하러 온 여자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감시하러 온 줄 모르고 허준대가 뭐 가라 했는데 결국은 사실을 실토를 하죠. 사또가 보내서 감시하러 왔다고. 그래서 모른 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적소에 이제 계시는데 아이고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자기 어머니를 얻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세 명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허준대감은 내가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이 젊은 여자 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치료만으로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허준대감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게 됩니다. 해드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물으시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이 얘가 얘기를 하죠. 사실은 임진왜란 때 그 포로들 원래는 자기 아버지도 의사였습니다. 의원이셨는데 그 이제 그 포로로 잡힌 일본군들을 좀 치료해 줬다고 해서 포로였는데 그게 일본군하고 내통을 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에 극형에 처해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가 노비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제 애기씨라고 할게요. 이 애기씨가 노비인 애기씨가 허준 대감에게 적소에서 의술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과거 생각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산청에서 예진아 씨한테 그 글 배우던 것도
책 빌려보던 것도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걸 회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또 아들 세대, 그 다음 손자 세대 또 있으니까 손자, 손녀 세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겠다. 너무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조금 버리는 게 맞다는 걸 허준 드라마를 통해서 저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이제 적소에서 그렇게 나서고 나니까 새벽이 되는데 누가 밖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탁 납니다. 옛날에 돌쇠가 그랬지 않습니까? 돌쇠가 저것만 나사 줬다고 뭐 새벽부터 장작 패는 소리 와 하면서 장작 패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은혜를 갚는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그 소문이 나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 쳐다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도 그 이제 나중에 이럽니다. 그 포졸들이 지키고 있는데 포졸들이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다 동네 할아버지 뭐 아재 뭐 형님 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사또한테 걸리면 저걸 죽는다고 이렇게 일무차서가 네가 말 안 하고 우리가 말 안 하는데 사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래가 결국은 이제 허준 선생님 방에 무릎을 꿇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좀 그 살펴달라고 자기 아내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죽이 아픈 사람이니까 그래서 허준대 가면 이제 보살피면서 많은 선행을 또 베푸셨죠. 그러니까 참 그 의술이란 게 정말 대단하고 그 심성이 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적수에서도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거기서 동의보감을 완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그거 보면은 기양살이 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또 돌보시고 결국은 이제 12여 년에 걸쳐 아마 17년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7년 간의 그 노력으로 결국은 허준 대감께서 동의보감이라는 전서 5건을 딱 쓰시죠. 그래서 뇌경, 외경, 친구, 탕약, 그 다음에 그 잡병, 그다고 또 부인병하고 이런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책에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지금도 대단한 의사입니다. 대단한 서적입니다. 제가 그걸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의사를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심성, 심의 그걸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드라마를 보면서 하시면 도도 닦으실 수 있고 그 심의가 뭔지 그리고 그 드라마 속의 그 인간관계 참 재미로운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 영어, 일어, 중국어, 뭐 스페인어 쫙 해서 통역이 제대로 탁 되어 나가면은 아마 세계의 드라마 중에 최고 걸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